부동산 수양센터입니다. 한 주간 주요 부동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때 2030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투자처였던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로 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뤄진 분양권 거래는 총 197건으로 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건설 법정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성동구 3표 레미콘 공장 부지 등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때 2030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투자처였던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차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 영끌로 투자한 집주인들이 시장 불확실성과 고금리 여파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매도 호가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도강과 금강구의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비교적 저렴한 집값에 영끌족의 매수세가 몰렸던 만큼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나온 매물 또한 쌓이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지난 11일 기준 구로구는 마이너스 0.1%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0.07% 하락한 강북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노원구와 관악구 각각 마이너스 0.05%, 도봉구와 금천구 마이너스 0.04%로 서울 평균인 마이너스 0.03%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편에 속해 가격 급등기, 영끌족들의 아파트 매수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쌓이는 실정입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결과 6개월 전에 비해 관악구는 25.8%, 성북구 23.6%, 금천구 21.6% 등의 매물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망세가 심화되며 매매는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요. 빚내서 투자한 영끌족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서울에서 이뤄진 분양권 거래는 197건으로 월 16건에 불과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 자릿수를 보였던 분양권 거래량은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 4월 43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후 5월 44건, 6월 22건, 7월 36건, 8월 23건으로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9월 12건으로 감소한 뒤 10월 4건, 11월 5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등 주목을 받았던 단지들의 전매 제한 기간이 완료됐지만 분양권 거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과 세트격으로 묶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 관련 법정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회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 회장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사회 간접자본 예산 확대,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위기 해소, 발주자 갑질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개선에 대한 한 회장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통해 건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의 갈등 봉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9대 건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상수 현 협회장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에 윤현우 삼형건설 대표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자리에 김상수 협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한림건설의 대표이사가 단독 추천된 것을 놓고도 부당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승구 신입협회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성동구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등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업무직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선정하고 이달 사전 협상을 시작해 오는 20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삼표 부지와 성수 일대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 결과 미국 SOM이 제안한 설계를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인 SP성수 PFV와 내년에 사전 협상을 완료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계획안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확정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원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46곳에서 30곳으로 줄어든 반면 하락 지역은 121곳에서 130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주차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5%로 지난주에 마이너스 0.04%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서울 역시 지난주에 마이너스 0.03%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늘었습니다.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히 짙습니다. 서울의 경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거래는 한산한 상황인데요. 일부 선호단지에서도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전주보다 커졌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 월계, 중계동 등 구축단지 위주로 0.09% 떨어졌습니다. 마포구는 공덕, 상암동 위주로 0.06%, 도봉구는 창동과 방학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0.04%, 서대문구는 남가좌, 홍제, 부가연동 등 대단지 위주로 지난주보다 0.04% 하락했습니다. 강남 11개 구도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구로구는 구로, 신도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8%, 동작구는 상도, 사당, 신대방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0.07%, 관악구는 신림동과 봉천동 위주로 0.06%, 강서구는 가양, 방화, 화곡동 위주로 매물 적체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0.05% 떨어졌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과 서초가 각각 0.04%, 송파구가 0.03%, 지난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8%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하락폭인 마이너스 0.06%보다 0.02%포인트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중구는 운남, 중상동, 영종 하늘도시 위주로 0.30%, 미추홀구는 관교, 도화동 구축 위주로 0.23%, 부평구는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청천, 산곡동 위주로 0.08%, 계양구는 작전, 효성동 구축 위주로 0.07%, 연수구는 선악, 연수동 구도심 위주로 0.05% 전주 대비 각각 떨어졌습니다. 경기 지역도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송정, 쌍영, 태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2%, 고양 일산동구는 풍동과 중산, 백석동 위주로 0.22%, 성남 중원구는 은행, 하대원동 원도심 위주로 0.16%, 양주시는 덕계, 삼숭동과 옥정 신도시 위주로 0.14%, 오산시는 수청, 원동 구축 위주로 0.14% 각각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주 대비 0.06% 오른 고양시 덕양구, 0.04% 상승한 광명시, 0.01% 소폭 상승을 기록한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하락세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마이너스 0.03%보다 하락폭이 소폭 상승한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충북과 강원이 지난주보다 0.01% 상승했지만 충남 경북은 보합, 부산과 대구가 마이너스 0.08%, 경남이 마이너스 0.04%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전세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과 다르게 전세시장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2월 3주차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기록한 0.05%의 상승폭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도권은 0.10%에서 0.09%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0.11%의 상승폭을 유지, 지방은 보합 전환됐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일부 매매 수요의 전세 수요 전환과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 구의 이번 주 전세 가격은 성동구의 경우 금호, 성수동 위주로 0.22%, 동대문구는 용두, 답심리동 위주로 0.15%, 은평구는 녹번, 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0.13%, 용산구는 이촌, 도원동 위주로 0.11%, 도봉구는 쌍문, 방학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11%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 구의 경우 양천구가 목동과 신정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21%, 강서구는 마곡, 내발산동 위주로 0.17%, 금천구는 시흥, 가산동 대단지 위주로 0.15%, 송파구가 잠실,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5%, 구로구는 구로, 고척동 위주로 0.14% 올랐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0.01%로 이번 주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평구가 산곡, 부계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으며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가정, 청라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주 대비 0.14%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0.12%에서 0.11%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는 탄현동과 학군이 양호한 일산동 위주로 0.34%, 일산 동구는 백석, 식사동 위주로 0.32%, 고양 덕양구는 화정, 행신동 준신축 위주로 0.30%,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 위주로 0.25%, 수원 영통구는 메탄과 망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2%, 수원 장안구는 천천, 정자동 위주로 0.23%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지방아파트 전세 가격은 0.00%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5대 광역시는 전주보다 0.01% 떨어졌지만 세종은 0.15%, 8개 도에서는 0.01%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구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커졌고 부산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0%의 전세 가격 하락률을 보였지만 이번 주는 0.15%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 가격의 경우 지속되는 고금리 등 금융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금의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매매 수요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 시작은 하락, 전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경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청약 일정들 바라볼 때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도권 역세권 지역 아파트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 영통역 일대 GS건설의 자이아파트 2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니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두 단지 모두 1월 중 분양 예정이지만 자세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역자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영통자의 센트럴파크는 단지 주변 교통, 교육, 편익시설들이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통역은 향후 동탄과 수원, 의왕을 연결하는 동탄 인덕원선 계획에 따라 앞으로 환승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광역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서 서울 도심 지역 접근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통중, 영덕고교 등 반경 1km 내에 10여 개의 학교가 위치했습니다. 분양 일정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견본 주택이 공개되면 1월 말쯤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는 2026년 말입니다. 수도권 지역인데다가 역세권의 또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지역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영통역 일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역시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영통역 일대 자이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와는 이름도 비슷하고 위치도 가까운 편입니다. 두 단지 간의 거리는 차로 약 8분 거리입니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총 472가구 모두 일반 분양을 실시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6개 동 규모입니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에서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 배후 효과입니다.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와 기흥 캠퍼스 등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천동 일대가 영통역과 망포역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 덕에 서천동 일대는 최근 3년간 용인시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앞선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와 비슷합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더블 역세권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배후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특장점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가볼까요? 네, 다음은 평택입니다.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에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도 다음 주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공동 1블럭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2개 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3제곱미터, 총 1,34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제곱미터 A가 896가구, 84제곱미터 B가 114가구, 113제곱미터 330가구입니다. 먼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인 것이 특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그리고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직선거리 950m에 위치했고 GTX-A와 C노선 연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평택 송탄 일반산업단지, 평택 장당 일반산업단지 등의 배후 수요도 갖췄습니다. 인근에는 약 7,700평 규모 대형 근린공원이 연결되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향후 100여 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1월 5일 당첨자 발표 이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 역시 6개월로 비교적 짧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 진행하는 아파트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파주 운정 신도시에 들어서는 우미린 파크힐스가 당첨자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6개 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 B로 조성되며 총 522가구 규모입니다.
지난 19일 마감된 1순위 청약에서 119가구 모집에 5,259명이 신청해 44.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84제곱미터 A, B 두 타입 모두 마감됐고요. 84제곱미터 A에서는 최고 경쟁률 184.33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향후 GTX 운정역이 들어서는 등 배후 교통망을 잘 갖춘 점이 흥행 요인입니다. 특히 파주 운정 일대는 내년 하반기 GTX A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에서 김포 구간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일대 교통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군으로는 반경 1km 내외에 두일초, 심학초, 교화, 중,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27일 발표하며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불경기라 하더라도 이 인기가 많은 단지는 또 인기가 많네요. 평균 44.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미린 파크힐스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디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일산 장항 제1풍경채입니다. 제1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총 1,184가구,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규모입니다. 다만 이 단지는 지난 19일 진행된 1순위 모집에서 710가구 모집에 763명이 신청,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분상제 적용 지역이지만 7억 원대의 다소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순위 청약에 돌입했고 당첨자는 12월 28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약 15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따라 향후 반경 500m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사업기간도 오는 2025년 12월로 예정돼 입주 후에 개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지 반경 1.5km 내에 1,900여 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일산 테크노밸리도 조성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과 일산 킨텍스도 반경 2km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